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1편에서는 에코 프로데이에 대해서 좀 짧게 요약을 한다고 말씀드렸다가 좀 너무 길어져서 2편에서는 LNF의 IR 부서와 좀 통화를 한 내용 중심으로 기존에도 제가 주담과 이야기를 했었을 때 미국 신청이 이한나 연구원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을 때 빠르면 11월 안에 이렇게 발표가 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것은 그 산업부와 이런 LNF 주담과 통화를 해보고 나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론부터 좀 업데이트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산업부 특허 신청은 아직 못했다라는 것들이 팩트입니다. 좀 아쉽죠. 왜 아직도 빨리 안 했냐라고 막 얘기는 했지만 좀 뭐 조율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쨌든 결론은 안 했다,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2월이 좀 빠르면 신청할 수 있을 것 같고 늦으면 1월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렇게 조금 위지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이것들이 언제 될 줄 알고 또 뭐 미리 안 갖고 있을 수는 없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막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투자자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뭐 언제 나올지는 이야기 안 해주겠죠. 그래서 이 왜 안 요즘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산업부에서는 계약서를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쉽게 그래 얘기하면은 레드우드하고 LNF하고 좀 더 이런 것들이 거의 실제 효력이 있는 것 같은 지금 왜냐면 CEO하고 CF 지분 우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해준답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부하고 조율을 뭐 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답을 받아야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왜냐면 계약서 같은 부분은 말로 한 것들이 아니라 완전히 이랬으면 이렇고 지분은 어떻게 하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하고 저희가 뭐 많이 회사에서 뭐 계약서를 써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갖고 오라는 얘기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산업부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또 제가 중간에 잠깐 얘기하지만 12월 초 4일인가요? 초에 이런 IRA 협상 관련해서 다시 현대차 따임에 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협상 카드라고도 쓰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제 생각은 IRA 때문에 협상 카드를 쓰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빨리 어떻게 되든 안 되든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국 여러 의회 단위 처음으로 가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산업부에서는 뭐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영향 이런 것들이 아주 확실하게 미국과의 협상이 보증이 된 것들이 아닌데 이렇게 쉽게 먼저 해주기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요거 하나 뭐 1, 2개월 늦는다고 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부에서 계약서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레드우드랑 최종적으로 계속 조율해 갖고 맞추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것들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CEO, CFO, 지분의 이런 것들이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나라에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당연히 근데 얘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레드 스트라베리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테슬라 차기 CEO로도 거론이 될 정도로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자기 뭐 기술 킹이라고 하죠. 테크노 킹이라고 할 정도로 뭐 CEO는 좀 다른 뭐 행정적인 업무를 좀 더 많이 한다고 봤을 때 어쨌든 이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바타 형태로 어쨌든 얘네들한테 이익을 또 주는 협상을 할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최종적으로 계약이 제 생각은 무조건 할 거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 계약에 준하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늦으면 1월까지도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뭐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직 동일합니다. 12월에 빠르면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은 뭐 갑자기 나오는 거는 사실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건 팩트 기준으로 말씀하신 기준으로는 그렇다. 조금 아쉽지만 뭐 또 뒤에 말씀드리지만 또 호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레드우드도 소재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뭐 라이센스비를 한다든지 이런 구조는 절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요. 뭐 소재 사업을 해서 뭐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싶긴 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협상에 따라서 산업부 컨펌 등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진다고 봐야 된다라고 뭐 다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제가 계속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파나소닉이 예전에 계약 얘기가 나왔잖아요. 레드우드하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 나왔는데 다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조금 더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파나소닉은 온리 NCA 기업이란 말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NCA 양극재를 쓰는데 NCA가 있고 NCMA가 있잖아요. 여기 삼성 SDI에서 주로 쓰는 거고 우리나라 NCA는 에코프로비엠밖에 안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하고 발음도 안 되네요.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이 합작을 또 에코프로비엠을 만든 이유가 삼성 SDI에서 주로 하는 NCA 양극재를 에코프로비엠밖에 못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번에 뉴스로 나왔지만 포스코 케미칼도 NCA도 이렇게 만들고 있다,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 뭐 근데 제가 볼 때 뭐 NCA 만들어서 파나소닉한테 납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진짜 이런 것들을 모르는 뉴스라고 봅니다. 어떻게 지금 뭐 양산도 제대로 못한 회사에서 파나소닉을 거를 왜 씁니까? 지금 뭐 굉장히 파나소닉 일본 회사로 막 한 1년 넘게 납품 테스트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이나 할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양산도 확실하게 못한 상황에서 NCA 쪽에서는 물론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말도 얼토당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파나소닉은 결국은 LNF에서 납품할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NCA밖에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LNF에서 NCA를 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도 지금 NCMA 중심으로 더 기술을 올려가는 97% 양극재 한 단결점까지도 할 정도로 그런 완전 올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일본 파나소닉 도요타 합작 기업이 일본에서 만들고 있는 기업이 여기는 이미 지금 NCM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해요. 그 얘기인즉슨 얘네들이 파나소닉도 NCA만 하는 것이 아니라 NCM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양산을 고려하고 있고 실제 쓸 예정을 하고 있다. 이제 25년 뒤의 얘기죠, 전부 다. 그래서 다 NCM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충분히 얘네들 파나소닉도 쓴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도 그런 의구심들이 해결이 되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은 파나소닉하고 NCA 중심의 파나소닉이 어떻게 NCMA 중심의 LNF하고 연결되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겠죠. 도요타하고 파나소닉이 NCM으로 계획을 잡아서 파나소닉에서 NCA도 쓰고 NCMA도 쓰는 이런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구조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뭐 너무나 막 헷갈리니 발음도 어렵네요. 삼성 SDI도 NCA 온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LNF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미 사실 지금 저평가 받는 부분이 엔솔에 너무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삼성 SDI한테 ESSE하고 PHEV 그 하이브리드 쪽으로 우리 전체 매출의 10% 정도 이미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사실 3사에 다 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2개 다 하고 있지만 엔솔에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엔솔 중심으로 하고 있고 SK는 거의 뭐 확실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얘네들도 삼성 못 하고 있지 않냐. 어쨌든 두 회사밖에 못 하고 있는 반면에 충분히 LNF는 3개 다 하고 있다. 물론 사실 지금 엔솔에도 납품하기도 벅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SK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계약 1년 남아있긴 하지만 이런 잭파터 한번 터뜨렸었잖아요. 그때 2, 3조 계약짜리 한번 터뜨렸었잖아요. 이제 물론 LG가 한번 터뜨리고 LG한테 엔솔에 납품하는 것도 한번 터뜨리고 SK에 납품하는 거 한번 터뜨렸었는데 아직 계약 1년 정도 남았지만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쪽에
납품한 이력은 분명히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간을 볼 때는 음, 좀 가능성이 없고 OEM에게 직접에 더 포커싱을 맞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크는 SK는 수율하고 자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 보면 에코비의 부진 사유도 되겠습니다. 최근에 좀 사실 에코비가 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모 회사라고 하진 않지만 이런 최종 OEM인 중간 OEM인 스크가 이렇게 좀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부진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또 얘기하자면 좀 기는데 어쨌든 좀 짧게 요약을 해서 말 계속 진행을 해보면 저는 단결정이 현대차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결정 양극재가 왜냐면 여기 파우치 배터리가 지금 부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결정에서 이런 스크램 부분에 있어서 잘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LNF가 잘 해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사실 SK 합작 회사는 제가 양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죠. SK 쪽은 에코프로비엠이 그냥 다 가져간다고 보는 거고 LG 쪽도 결국은 합작 회사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용량에 있어서 다 커버를 못한다. 그래서 LG 쪽과 조인트 벤처를 맺는데 그런 쪽은 단결정 파우치로 LG 쪽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현대차에 납품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파나소닉, 그다음에 현대차에게 그리고 또 뒤에도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SK 확대될 가능성보다는 최종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음, 여기는 뭐 나머지 다른 회사에도 납품을 뭐 두세 개 장기적으로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4680 배터리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생산 부분은 이런 지금 2170하고 4680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용량 덴시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사실 테슬라에서 원하는 것처럼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수요 문제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건식 공정을 도입을 해서 기존에 다 양극재들이 습식 공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배터리들이 그런 부분을 얘네들이 좀 파괴적으로 혁신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을 겪고는 있지만 분명히 대량 양산에 할 겁니다. 테슬라가 이런 자체 배터리를 안 만들면은 이런 여기저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잘 할 것인데 물론 좀 시기적으로는 좀 늦어졌지만 보통 지금 여기서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스트 양산 물량이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나가면 보통 이제 대량 납품을 진행합니다. 업계에서 보면은. 근데 얘네들 보면은 제가 한 7, 8개월 정도 납품을 했죠. 그런 부분에 지금 연간 5,000톤 정도를 뭐 3,000톤, 300톤, 500톤, 700톤, 200톤, 500톤 막 왔다 갔다 지금 한 8개월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1년 다 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대량 양산에 이제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내년도 1분기 때 1월부터 3월 1분기에 지금 굳이 이 공장이 7만 톤 중에 3만 톤이 지금 4만 톤이 지금 22년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됐잖아요. 지금 7만 톤 중에 나머지 3만 톤이 지금 이제 테스트가 다 거의 끝나가고 있고 1월부터 풀캐파로 들어옵니다. 보통 얘네들이 항상 계약이 보름 전에 최종 양산이 이제 되는 부분에 보름 전에 항상 계약 공시를 띄우고 있었는데 12월 중순에도 뭔가 한번 3만 톤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뭐 작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계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12월 중순 말쯤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LNF에 오래 투자하셨던 분들은 신기한 특성이 있던 것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미국 진출과 조금 맞물려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또 한면에 또 희망 히로를 또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얘네들이 임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의 직납하는 대량 양산 물량도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업데이트 한번 해드릴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 계속 수출 데이터도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 이런 부분은 특허 부분은 조금 뭐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장점적인 부분이나
양산 물량이나 파나소닉 문제나 현대차에 납품하는 문제나 테슬라의 납품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항상 걱정만 하다가 이거 뭐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이 12월에 안 나오니까 팔았다가 다시 최저에 사야지 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냥 끊임없이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장기 투자 뭐 일부 제가 볼 때 아주 이건 따로 한번 특집을 하고 싶지만 이 2차전지 투자를 하는 거는 비중 조절은 괜찮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좀 많이 올라 있던 주식 예를 들어서 뭐 금양이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일부 시프트 하는 것들은 덜 오른 소재에 확신이 있는 종목에 그런 부분에서 시프트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뭐 사고 팔고는 하지 말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식이 많은 고수의 영역분들은 좀 시프트 하는 부분이 좀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공부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시프트는 보다는 뭐 장기적으로는 한 번씩 갔다가 오는 거예요. 4K 갔다가 지금 LNF 에코프로빔에 오드신 것처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못 맞추시는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감히 한번 얘기해 보고요. 제가 절대 투자를 권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또 목이 너무 아프네요. 일단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